조만식,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 동상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어딘가 있을 것 같아, 그죠? 통일동? 임진각. 임진각에서 북한을 쳐다보면서 통일동상. 왜 여러분 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에 왜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었을까요?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평양 장대영 교회 장로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소위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세력들이 이른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청년단을 만든 누구예요? 한경직. 한경직 목사죠. 한경직 목사가 왜 내려왔게요?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양반이 어떤 사람? 일제 때 어떻게 했어요? 일제 때 신사 창배를 한 사람이에요. 한영기, 한경직. 자꾸 딴 사람 이름 떠오르네. 한경직 목사와 그 일파들이 신사 참배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권력에 굴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이미 일본인화 되는 것에 수용되었다. 제국의 식민이 되는 것에 수용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남쪽과 달리 북쪽에서는 친일 청산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철저했는데 일본의 그 대동아 전쟁을 동의를 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이런 세력을 북한이 용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마 그들을 다 처단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도망을 나와야죠. 그런데 그때 조만식 선생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조만식 선생은 절대로 선사 참배한 적 없고 그야말로 민족의 사표, 선생님의 표상이에요. 이 후학들에게 민족의식을 가르치던 그런 선생님인데 이 분이 가자고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선생님 우리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이 동포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일평생 섬긴 교회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못 간다. 그랬을 때 처음에 김일성이는 이 조만식 선생을 이용을 해서 어떤 남북 대화를 할 때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썼어요. 써갖고 공산당 창준위에 뭐 부위원장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민족의식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 일파들이 추구하는 기독교 일부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다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 제약시하는 안 된다. 여러분 저 강화문에 가서 정강훈이 똘마니들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양반은 그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김일성한테 너도 소련에 의존해서 식탁하려고 하지 마라.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하니까 이분을 평양의 무슨 호텔에다가 감금을 했어요. 그런데 감금했는데 감금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1949년에. 그분이 왜 죽었겠어요? 누가 죽였겠어요? 결국은 그 당시 북한의 정치의 실세들이 이 사람을 놔뒀다가는 자기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권의 방해가 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그분이 이제 시해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조만식 선생님을 북한을 향해서 이루고 있는 거를 사태질하고 이렇게 있는 거를 꼭 거기 놔뒀어야 되냐. 이거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쁜 가신 거야. 조만식 선생 북한 역사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민족의 지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대화를 할 때는 오히려 조금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일화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장로라 그랬잖아요. 장로인데 갑자기 내가 또 생각나네. 그 일제 때 누구 목사님이죠? 내 이름이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평양의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 자기보다 젊죠. 자기보다 젊은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워낙 동네 사람들의 오만 일을 다 챙겨주는 분이야. 조만식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뭔 상담을 했나 봐. 아유 장로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알려줬는데 그러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버린 거야. 11시 예배인데 들어오니까 11시 한 30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대표 기도가 조 장로님이야. 근데 장로님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전도사가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저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설교를 하다가 말다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에요. 목사 안수 안 받고. 장로님 앉지 마세요. 근데 나이가 자기보다 아들뻘 되는데 앉지 말라고 서 있었죠. 예배 끝날 때까지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에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교회의 장로가 지켜야죠. 딱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통 목사가 이제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목사님이 그분이 계속 서 있지. 장로님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고 이웃을 위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럼 눈물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온 교인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정말 그분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뻘 되는데 요새 같으면 장로한테 목사가 요새 마치 장로가 사장하고 목사가 고용직 같은데 큰일 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인품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도량을 키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후학을 키우는 거기에 독립정신을 키우는데 온 생애를 바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조만식 박간서 시인의 조만식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읽어야 될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어요. 네, 우리 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감사해요. 아유, 딱 주목받는 자리야. 자, 선생님 시작해주세요. 북쪽의 소식은 항상 서늘했는데 고당 당신의 벼로인 맷집을 생각하니 따뜻해집니다. 누구도 두고 온 집이 있겠습니다만 제 것을 천시 말라며 양 무릎에 닿는 운명 두루마기를 입고 제주에서 나온 말총 모자를 쓰고 평양 고무공장에서 만든 고무신을 신으면서 종이 한 장도 우리 것을 써야 한다며 당신이 시작한 물씬 장려 운동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노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계속되고 있어 서늘해집니다. 습관이란 허리뼈보다도 더 무서워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 다시 일으켜야 할 나라를 함부로 들어먹지 말자고 당신이 오신 학교에서 스스로 세우려던 밀립대학에서 그리고 신관회와 6월 10일 만세운동으로 자주 민족국가로 평생 실천궁예로 비폭력, 비살생, 무저항, 불복종 운동으로 세우려던 당신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그저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함께 어울려 고향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그 뒷바닥에는 장두 감나무, 석류나무가 안쪽 텃밭으로 5월 햇빛을 몰아넣고 창문 곁엔
멀구슬 나무가 책 읽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겠지요. 키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로를 바라보는 살인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비굴하고 비천한 이들은 스스로 들어서지 못하는 낮아서 높은 담장을 둘러쳐진 평양 산정연교회처럼 자존심은 이들이 살아가는 집이겠지요. 고당 그대 오래된 집이 지금 다시 지어져야 할 집이어서 북녘 하늘을 보며 뜨거워집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마이크. 자, 네, 네. 오산학교요? 여기 그건 좀 달라요. 네. 제가요, 여기 마지막 부분 특별히 박한서 시인은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특별히 박한서 시인은 단순히 조만식을 역사적 인물로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적 풍경을 잘 담아 주제의식과 시의 음유적 역할을 잘 조화시킨 작품으로 다가온다. 시대의 시적 대상과 시의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시쓰기의 세심한 자세가 돋보이는 시다. 고당 선생의 온유한 인품과 결기 어린 그림이 눈에 선한 묘사해 주었다. 민족 정서를 시로 승화시킨 수려한 작품으로 평가할 만하다. 제가 이분이 다른 분들이 다 시를 다 잘 썼지만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잘 승화된 작품으로 제가 봤어 이렇게 제가 평을 했습니다.